테레비 보는데 손흥민이가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길래 우리 때는 차범근이라는 선수가 참 잘해서 그래서 차범근이 써는 것이고 야인 시대에 나오길래 김도환 써는 것이고 그 수첩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역시나 비상계엄 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문제의 그 수첩은 계엄 준비 과정에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엄 선포 배경과 함께 규명돼야 할 또 다른 의혹, 바로 2차 계엄 준비 여부죠. 제2차 계엄을 또 하지 않을까. 그게 전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예. 어떻게든 2차, 3차 비상계엄을 막아야 되겠다는 아주 절박함이 있었고요.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미 여러 증언이 나온 가운데 이 시각 진행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재판에서 2차 계엄 정황이 추가될지 관심입니다. 예, 내란 사건 재판 상황 짚어보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와 저녁 만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조금 뒤면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서 해외 순방과 국정감사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당정이 논의하기 위해서 이 만찬이 마련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정기국회 오늘 마지막이고 또 순방, 국감 등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간 당정이 추진해온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이나 또 국정과제 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이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이렇게 딱 4명 정도만 소수만 모여서 곧 이어 아마 1시간 정도 내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시간은 아직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녁 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네. 민주당과 통일 관련 의혹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양당이 모두 이슈가 있지만 할 얘기가 국감 해외 순방 말고도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하는데 우리가 12월 2일 날 예산안과 예산과 관련된 부수법안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아직도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법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임시국회도 잡아야 되고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안들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 측과 여당 간의 어떤 조율을 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예. 통일교 관련된 얘기는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만찬에서는요. 정광재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당내에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 충분히 소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꽤 산적해 있는 거죠. 저는 이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서 만들겠다라고 당정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법관 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의 환경도 좋지 않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가야 되는지 대통령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권리당원에게 1인 1표 예. 이거 주장하는 게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추진했었던 것이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급발진하면서 이게 부결됐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민주당 내에서 친명 갈등 없다고는 하지만 일부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 갈등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봉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배석한다고 합니다. 아마 4인 또는 그렇게 많지 않게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과거 자료 사진이고요. 지난 8월 만찬 사진이고요. 지난 8월에 이어서 아마 두 번째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만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어떤 논의가 오갈까요? 물론 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나는 것은 뭐 당연한 어떤 일일 수 있겠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제가 뭘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일단은 처음에 만나면은 사진 찍고 뭐 담소 나누는 모습 이제 언론에 비춰질 거 아닙니까? 중요한 얘기 이제 문 닫고 그 아무도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그때 무슨 얘기를 나눌까가 가장 이제 중심이 됐고 호기심이 이제 가는 부분인데 예. 저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내 소위 말하는 찐청, 찐명 이런 그 당내 갈등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수면 위로 올라와 있다. 본인들은 극구 이거를 외면하려고 하지만 뭐 정치 고관여층부터 시작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불거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그 당내 투표 관련해서 예. 1인 1표제도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당내 갈등의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외에 또 말씀하셨던 지금 통일교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좀 더 미래로 보면은 6개월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기까지도 논의를 서로 간에는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 의견 들어보고 원래 준비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글쎄 뭐 지방선거 얘기까지는 좀 아직은 조금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고요. 오늘 사실은 이제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민생 법안이 한 62건 정도 처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또 여야 간에 대체로 합의되는 그런 법안들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전담 재판부 포함해서 사법개혁안 등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필버스터를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앞에 한 3건은 처리가 됐는데 4번째 가맹점 사업 법안인가요? 그거는 뭐 사실 쟁점 법안도 아니에요. 62건 거의 대체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그러면 임시국회 내내 그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포함해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총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죠. 필요하다는 그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예. 이외에는 좀 보완해 보자, 의견 수렴해 보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그 사법개혁안이랄지 저는 통일교 관련 문제도 논의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아마 충분히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법개혁과 통일교 관련 논의도 돼야 한다라고 일종의 제언을 주셨습니다. 아마 만찬이 끝나고 공식적인 내용 설명이나 브리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지켜보겠습니다. 내란 관련 재판을 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다뤄보죠. 오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의 계엄 당일에 합참 결심지원실 상황을 목격한 군인 방첩사 장교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증인은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을 2번, 3번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 앞서 진술했던 인물이라서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관심이 쏠렸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네. 이 방첩사 장교가 2차 계엄 관련한 정황을 들었다고 앞서 한 차례 증언했기 때문에 주목이 됐거든요. 오늘 아직까지는 이 지난번만큼 뚜렷한 증언이 나왔다고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김용현 그 전 장관 관련한 재판이잖아요. 예. 그런데 보도 난 거 보니까 지금 이 장교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앞서 다른 증인들은 당시 합참 지원실에서 TV가 잘 나오지 않아서 뭐 제대로 처음부터 보지 못했다 이런 예. 증언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익명으로 증언하겠다라고 이제 허용을 해서 예. 증언한 바에 따르면은 처음부터
그 계엄군이 투입되는 장면부터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었잖아요. 예. 국회의원 정적수와 관련한 어떤 보고 문건도 보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이제 대통령이 와서 한 30분간 머물면서 2번, 3번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제 그거에 굉장히 놀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원들부터 잡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2번, 3번 계엄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놀라서 당시 이제 그 실무자들 단톡방에 이 내용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 군인이. 그랬는데 지금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그 결심실의 내용을 어떻게 30초 만에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는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시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모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송하는데 15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굳이 이제 와서 거짓말할 이유도 없고요. 또 비슷한 그 수사 결과가 작년 연말 즈음에 특수본에서도 나온 바가 있어요.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해제된 이후에도 다 잡아들여라, 2번, 3번 하면 된다, 계엄을.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그 수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명확하게 해제 이후에도 2~3차례 하려고 했다라는 그 정황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그 계엄 해제를 한 것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였잖아요. 국회가 1시 3분에 해제 결의를 했고, 그로부터 3시간인가 지난 다음에 국무회의 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는 계엄이 지속되는 거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거고, 계속해서 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오후에 또 이 방첩사 당시 장교 A씨가 한 진술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라는 말을 했다거나, 다시 걸면 된다라는 말을 했다거나, 이런 물론 이른바 전체 문장이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표현이 기억난다고 증언을 했네요. 그리고 2번, 3번 하면 된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말했냐라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도 법정 취재 기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거는 대상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앞서 김유정 의원이 설명한 대로 비상계엄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지난 8월에 중앙군사법원에서 박안수 총장 재판에서 증언했던 내용과 유사한 또는 더 나아간 진술을 오늘 형사법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분명하게 말했네요. 정광재 의원님, 예. 김용현 장관 변호인 측이요, 유도신문이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말을 끊었대요.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변호인단을 어르고 달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하거든요. 지기현 판사의 그 법정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일부 좀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법정의 진행 모습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해하시거나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진행되는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분이 이 재판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분 스타일이라고 보고, 지금 변호인단에서 자꾸 뭐 유도신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변호인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뭐 나와서 증언하시는 분들 보면 과거에 언론에 상당 부분 보도됐던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계엄 2번, 3번 걸면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 보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결심지원실에서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됐죠. 이 논란의 법정 증언으로서 종지부를 찍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이 재판 내용과는 별개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이런 태도는 연일 저희도 보도해드리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재판정에서 있었던 상황들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준수해 주시도록 그 적절히 소정 지휘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그 점 좀 감안해서 해 네, 주십시오. 검사들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님, 검사들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재판장님, 검사들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님, 검사들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열심히 변호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 저기 뭐 하는 태도입니까? 계속 1시간 동안 들어야만 하니까 들어야지 뭐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들어야지 밤새도록이라도. 네, 저희가 매번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번 이렇습니다. 네, 매번 이러는 게 아니니까 좀 듣도록 지휘를 해주십시오. 아니 상대편이 막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막 그러시다가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낭독하면서 또 오랫동안 하는 것은 좀 증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으니 이 변론조지서 요지 그 의견 진술에 좀 시간을 좀 제한을 주셔서 증인에 대한 예의를 빠른 시간 갖추기 내에 전에 충분히 그 대통령과 장관에 대한 의미를 확인할 예의부터 수 있기 갖추시기 때문에 바랍니다. 신속한 좀 그 재판 변론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변호인에 증인 신문이 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지휘해 주시기 변론 바랍니다. 활동에도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인데요라고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죠. 그리고 감치 선고를 받은 그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김용남 위원님, 네. 법정 경험 많으시고 검찰 수사 많이 해보셨으니까 화내는 거 퍼포먼스 맞습니까? 변호인의 어떤 멋진 전략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의뢰인이죠. 아니면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화를 내는 퍼포먼스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에서 변호인이 화를 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의뢰인인 특히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인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뭐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보면 저 김용현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거의 법정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무가내로 굴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통해서 뭐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사실은 감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저희가 앞서도 한번 다뤄봤지만 이제 구치소에 있으면 교도관들이 하겠지만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수용되지 않은 상태의 변호사들을 만약에 감치한다 치면 경찰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경찰이 감치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잡아서 감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감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왜 감치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 감치 예. 명령이 가끔 내려지거든요. 예. 근데 물론 변호사가 감치되는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예. 가끔 법정에서 방청객이나 그 방청객 중에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왜 이번 경우에는 감치 명령에 대한 집행이 안 이루어지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예. 그리고요 또 어제 재판부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폐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역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약간 조롱성의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이거 터무니없다, 방어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고 차폐막이 조금 치워지니까 검사 얼굴 보니 좋다 이렇게 조롱성 발언이 나왔다고 해요. 이런 태도도 김준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제 그 재판은 뭐였냐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경호처 공무집행 방해 그 행위와 관련한 것 때문에 그 재판 받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김성원 경호처 차장이 그 서버 기록 비화폰 서버 기록 다 삭제해라라고 지시받았던 그 부장이 나와서 진술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증인 보호 또는 뭐 공정한 재판 위해서 얼마든지 가림막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차폐막 설치 가지고도 이렇게 옥신각신 시비를 걸 일인가. 아까도 왜 그 변론 요지만 낭독하기로 했는데 1시간째 이걸 듣고 있어야 되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특검에서 불만을 토로했는데 계속 그거 가지고도 또 소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도대체 변호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그러니까 변호인에 대해서 예의 갖춰달라라고 이하상 변호사 등이 막 얘기하니까 김용현 피고인이 오죽하면 툭 쳤겠습니까? 변호인들을. 어지간히 좀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를 더 수렁으로 몰아넣는 것인지에 대한 아마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렇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액션을 취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니 이 정도 차폐막 가지고도 이렇게 조롱하고 논란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타협점을 찾은 게 그 방청석 쪽만 이제 가리는 걸로 된 예. 거잖아요. 그런데 검사 얼굴 보니까 좋다 이렇게 조롱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변호인으로서 자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판정에서의 태도 논란이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불거졌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얘기입니다. 증인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지인과 통화하면서 며칠 지나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V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블랙박스의 통화 내용 녹음된 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합니다. 노상원 사건 순번 785번 CD 중 1855556 파일과 18561 파일 재생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들어보셔야죠. 아니, 어차피 말씀을 다 해주시는데 뭐 그래도 들어보셔야죠, 당연히. 시간 아깝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말씀하세요. 11월에 실제로 대수장에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이가 그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나머지는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증언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형사처벌 받을 만한 내용과 관련해서 표현이 이제 아까 뭐 말씀하기가 싫어서 뭐 증언 거부한다. 그건 안 됩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짧게 좀 다뤄봤는데요. 이 음성이 들어오면 내일이라도 틀어드리겠다고 했는데 들어왔고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증언을 할 때 증인석에 앉아서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재용 의원님. 뭐 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적받을 만한 하죠. 그런데 보면은 그냥 저 표정이나 말투 이런 걸 보면 자포자기했다는 느낌을 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이제 뭐 얘기했었던 김용현 전 장관 관련된 변호인들의 태도도 보면은 이분들도 자포자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방송에서 이 지금 화면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도 이것이 다 공개 지금 녹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모든 국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비춰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저런 그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아까 그 한 변호인이 얘기했듯이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다. 즉 그게 결국에는 본인들의 뭘 해도 이거는 자기네들이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어떻게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그냥 이 재판 전체를 좀 희화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떨어뜨리고 본인들은 여기에 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식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작전을 그냥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이게 재판에 본인들이 본인들의 소위 말하는 클라이언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옆에 있는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김용현 전 장관도 그렇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그런 거를 다 하게끔 냅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작전이구나, 그냥 하나의 그 퍼포먼스구나, 전체가 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비판받을 만하죠. 왜냐하면 저 노상원 저 사령관도 삼성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김용현 전 장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뭐 사과는 안 한다 치더라도 이거를 임하는 태도만큼은 그래도 좀 당시 거의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과거가 있을 텐데 그 과거에 대한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본인들이 남겨둔 후배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체면을 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런 모습은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텍스트로만 저희가 받아봤을 때는 뉘앙스가 뭘까? 또는 혹시 법정에 있는 취재 기자들이 잘못 들은 거 아닐까? 뭐 귀찮으니까가 아니라 뭐 다른 이유로 증언 거부하겠습니다를 잘못 들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들어보니 정말 또렷하게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였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기본적으로 노상원 피고인이나 뭐 김용현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내란 수개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피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법질서 준수 의지가 아예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 내지는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해야 된다는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란했죠, 사실은. 예. 헌법이고 법이고 뭐 깡그리 무시하고 그런 법질서 파괴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본질적으로 아예 법에 대한 무시 내지는 뭐 내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런 거는 안 지켜도 된다는 삐뚤어진 법 의식이 있는 사람들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예. 그런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어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는 이른바 우리 축구에서 티키타카란 말 하죠. 굉장히 합의 잘 만든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죠. 프리바게닝? 법이 뭐 있다며요. 뭐 선처해 주는 거 그 법을 보여주시면서 대통령님한테 쭉 보고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취지로 특검에서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받으셨나요? 참 지금까지 질문하신 변호사님 중에서 가장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셨네요. 증언을 그 부분을 참 하고 싶은데 증언해 주십시오. 그거 뭐 제가 몇 마디 얘기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이만하겠습니다. 플리바게닝 제안을 한 번만 했나요? 아니요. 명확하게 증언을 해달라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관련해서 그거를 뭐 이렇게 증언을 해주면 이란 조건이 있었죠. 예, 쉽게 말해서 특정 진술을 대가로 형벌을 줄여주는 걸 우리가 흔히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정광진 의원님, 예. 이걸 언급한 노상원 사령관의 속내가 뭘까요? 뭐 속내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가 편향돼 있다. 이렇게 이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플리바게닝 제도가 특검 안에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이 활용하는 것은 전 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플리바게닝에 응할 것인가 응하지 않을 것인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선택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꾸만 이미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플리바게닝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 좀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그 노상원 전 사령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좀 회유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플리바게닝 한두 번 공지했으면 그 정도 선에서 멈췄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서 이 이하상 변호사가 화내는 것도 퍼포먼스라고 했잖아요. 저는 거기에 이 변호인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를 본인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계된다는 거. 이렇게 중계되는 영상이 본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변호인단이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재판이 정치 재판으로 흐르고 있구나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 모습들을 연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예,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요. 특검이 불법 수사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특검은 실체를 왜곡해서 재판 방해하려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프리바게닝이 불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이번 특검법의 그 명문의 규정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미국이나 이쪽에서는 아예 많이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바게닝이라는 것은 범죄의 자백이나 공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원래 정해져 있는 형보다 조금 선처를 받는 거를 프리바게닝이라고 하는데 프리바게닝이 불법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김영현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뭐 지금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윤석열 피고인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피고인이 검사할 때 얼마나 프리바게닝을 자주 많이 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불법인지 여부를 좀 주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이런 법정에서의 이른바 소동을 피우고 있는 그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느냐 마냐를 가지고 국민의힘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 국민의힘 상황 잠깐만 더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나 또는 12.3 내란 1년 때 계엄 1년 때 사과가 안 나온 것 관련해서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커지니까 무슨 발언을 할까 싶었는데 오늘 나온 게 우리끼리 총구를 겨워서 안 된다였습니다. 김유중 의원님. 그럼 윤저련 계엄 사과 거부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끝내 거부했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국민의힘 당 내부의 어떤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당심을 못 잊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한홍 의원이랄지 또 주호영 의원이랄지 영남 쪽의 중진 의원들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면 윤과 절연 못할 바엔 우리가 장동혁 대표 당신과 절연하겠어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소위 언더찐이라고 했던 그 TK, PK 쪽의 어떤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들의 생각이 점점 이런 쪽으로 간다면 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12.3 1년 당시의 어떤 입장에서 조금 더 변함이 없다면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하고 절연이 먼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약간 시점을요. 올해 말 또는 새해 뭐 이렇게 좀 두는 듯한 발언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박정하 의원은 연말 연초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박정훈 의원은 연내에 노선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는 우리끼리 총구 겨누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우리끼리 총구 겨누면 안 되죠. 예. 사실은. 이제 총구를 겨누면은 뭐 거기서 빵 쏘면 누가 죽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공당에서 사람 죽이는 게 예를 들면 선거에 지면 그게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고 계시는 그 언행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당이 종합적인 평가에서 좀 우위를 계속해서 얻어내고 그 국민적 국민적 그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좀 반대되는 결과물이 나오는 행위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간접적으로 총을 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구 당구도 아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니까 결국에는 윤한홍 의원 같은 찐인 중에 친윤이란 분도 결국 나서서 대표 면전에다가 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윤석열과 우리는 절연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셨고 또 어제는 주호영 의원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것들 이것이 당신 틀렸어. 당신이 하는 말대로 가면 오히려 우리는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연내, 뭐 한 달 내,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아마 무슨 뭐 얘기를 듣거나 뭐 어떤 걸 예측해서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지방선거가 6월이다 보니까 예.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뭔가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특히 뭐 2월 달이면은 우리가 그 구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뭐 구정, 추석 이럴 때 굉장히 많은 뭐 추석 밥상, 구정 밥상 위에 그 정치권 얘기가 올라오는데 그 전까지는 뭔가 노선이 정리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서 그런 시간을 이제 제안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잠시 주호영 의원 발언을 두 분이 언급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어제 비상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거다. 지금처럼 윤어게인 냄새가 나는 그런 방향은 맞지 않다. TK, 육선, 국회 부의장 주호영 의원이 말했기 때문에 윤핵관 윤한홍 의원에 이어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의원님. 확실히 당 내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는 커진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었고 예. 불법 계엄이 1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죠. 이때 장동혁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주류 의원들도 좀 대응하는 방향이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전혀 이제 불법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들, 뭐 책임과 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었던 이른바 친윤 의원이라든가 영남의 주류 의원들도 예. 걱정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장 대표가 지금 여러 유튜브에 나와서든 본인도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고민이 너무 깊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민의 정도가 계속 깊어지면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말로 우리 당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역시 이 강성 지지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됐다고 판단하지만 예. 지금 그 본인도 파악하고 있는 당심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원들이 원하는 바를 못 이기는 척 따라가는 게 좋은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김영남 의원님, 아마 저희 연말까지도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직후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중도층에게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글쎄 이제 물론 국회의원 경력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한 3년 정도 된 상태에서 당대표가 돼서 그 전에 선거나 정치 상황이 어땠는지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태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계속 스탠스를 윤 어게인 쪽으로 가져가면 내년 6월 3일에 펼쳐지는 지방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나쁜 결과가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2018년도가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이렇게 전국 단위의 동시 선거를 통틀어서 국민의힘이 가장 참패한 선거였거든요. 당시 홍준표 대표가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지원 유세를 피하기 위해서 막 로비를 한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 정도로 인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치러진 지방선거고 가장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장동혁 대표 저 스탠스 유지하면 아마 그 참패 기록을 경신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정말로 박정훈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도 다시 한번 더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